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 교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제10부 시간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고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회계학적으로 얘기하면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부동산 때문에 지출된 비용에는 자본적 지출은 가치가 증대되는 지출입니다. 즉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지출로서 이거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데요. 여기에 상반되는 내용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이 수익적 지출은 현상 유지를 위한 지출이기 때문에 이건 수선비로서 비용으로 그냥 수선비가 회계학적으로는 수선비로 처리하고요. 우리 세법에서는 자본적 지출만 필요경비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본적 지출이 들어가는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인정하는 경우. 그런데 이제 경비가 지출되게 되면 그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도 납부하고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됩니다. 세금계산서 아니면 뭐 신용카드로 결제했어도 이런 그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 현금을 지급했다면 현금 영수증도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본적 지출은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수요자잖아요. 공급자가 공사해주고 세금계산서를 꼭 받으셨다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그 부동산을 양도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러한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해서 필요경비로 인정 못 받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발코니 샤시를 들어갔다. 발코니 샤시는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방을 확장공사 하잖아요. 방이 적어가지고 벽을 터가지고 확장공사 하는 것도 역시 자본적 지출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난방시설을 교체했다. 난방시설 교체도 자본적 지출로서 경비로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를 조성했다. 토지 조성비, 토지를 사가지고 뭐 정지 작업 비용을 했다든가 이런 토지를 개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포함시키고요. 또 산림 복구 설계비,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설계비 이런 것들도 자본적 지출로서 원가에 포함시킵니다. 또 여러분 농지를 사가지고요. 농지인데 농지를 집을 짓기 위해서 대지로 만들게 되면 농지 전용을 하게 되면 농지 보존 부담금도 원가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습니다. 또 임야를 갖다가 형질 변경해서 임야를 뭐 공장 용지로 임야를 대지로 하는 것을 산지 전용이라고 하는데요. 산지 전용하게 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를 산림청장이 고시한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하게 되는데요.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도 원가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로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로서 인정이 안 되는 것 사례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사가지고 장판을 교체했다. 벽지를 발랐다. 이런 것들은 영수증이 있어도 인정이 안 됩니다. 주택을 사가지고 싱크대를 교체했다. 이런 것들 인정이 안 되고요. 또 건물의 외벽에다가 도색을 했어요. 도색 작업을 했다. 도장 비용이 들어갔다. 이것도 인정이 안 됩니다. 문짝을 교체했다. 그리고 조명 교체 비용 이런 것들 해당이 안 됩니다. 보일러 수리 비용도 해당이 안 되고요. 옥상에 세 가지고 옥상에 방수를 한 이런 방수 공사비도 인정이 안 됩니다. 파손된 유리라든가 기와를 교체했다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 가지고 태풍이 일어나 가지고 유리창이 끼었다. 유리창을 갈아 끼웠다. 이런 것들 유리를 삽입했다. 해당이 안 됩니다. 또 오피스텔을 임대하기 위해서 오피스텔 내에 TV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 가스레인지, 식탁을 설치했다. 이런 것들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임차인들을 조기 퇴거시키기 위해서 이사 비용을 지급했다. 이런 이사 비용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집주인이 소유자가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그런 수선비는 인정이 안 되고요. 토지 건물 원가에 포함시키는 것, 가치가 증대되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그런 지출만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만 세무서가 인정을 해준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에서 토지 건물을 가지고 있는 보유기간 동안에 지출된 그러한 그 비용을 인정이 되는 것, 인정이 안 되는 건데요. 인정되는 지출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랬다가 꼭 징빙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양도할 때 자본적 지출을 공제받게 되면 양도 차익이 적게 생기니까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지출을 하고도 징빙서류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에 대한 증빙 구비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내용과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